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성형 지식을 전달하는 은하수성형외과 전희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사진 실제 사례를 보고 좀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제가 이제 좀 복잡한 절개 재수술, 라인 낮추기, 극한 눈, 완전 짝재기, 밸런스 완전 깨진 눈, 이런 눈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평범한 케이스들, 첫 수술, 첫 눈 하는데 특별히 양쪽 눈에 많은 변수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자연스럽게 이뻐지길 원하는 분들의 눈을 이쁘게 하는 일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드릴 케이스는 그런 눈을 어떻게 바꿨는지, 자연스럽게 수술해서 바꿨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이 눈을 딱 봤을 때, 상담실에서 이제 이 눈을 봤을 때 제가 이제 먼저 드는 생각은, 큰 비대칭은 눈에 없다. 원래 속상 커플이 있구나. 그래서 속상 커플이 얇게 있죠. 지금 보면은 사진을 좀 확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속눈썹이 살짝 이렇게 드러내고, 속눈썹이 사실상 이 쌍꺼풀 위에 피부를 들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속상 커플에 가까운 얇은 자연 쌍꺼풀이 있는 눈이다. 이쪽 눈도 마찬가지고, 유의한 쌍꺼풀 두께의 차이는 양쪽에 있지 않고, 굳이 이제 따지자면 안구의 위치나 눈 자체의 위치가 이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살짝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일치하는 게, 오른쪽이 살짝 아래에 있으니까 오른쪽 쌍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이쪽보다는 두껍죠. 그런 차이들이 항상 일치하게 나타나고, 내려와 있는 쪽이니까 당연히 눈썹이랑 멀죠.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이 이거보다 눈썹이 살짝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정도 차이면 수술 디자인 할 때 막 1mm 이상의 차이를 줘서 그 차이를 맞출 정도는 아니에요. 일단은 이건 어느 정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가보고, 거기서 이제 양쪽 밸런스를 맞추는 쪽으로 하면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눈 수술에서 쌍꺼풀 수술할 때 일단 가장 하면 안 되는, 만들면 안 되는 눈, 소세지 쌍꺼풀이죠. 어느 정도 두꺼워야지 소세지 쌍꺼풀이 되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해요. 중간부터 이제 잡아보고, 이 정도면 소세지가 되는 거다. 죽었다 깨도 여긴 절대 수술하면 안 되겠다.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조금 존재감이 있는, 소세지 쌍꺼풀은 아닌 라인이 딱 있을 거고, 거기서 내려와서 이 정도는 좀 존재감이 있네. 그 다음에 너무 내려오면 이제 속쌍꺼풀이 되겠죠. 근데 그 차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1, 2mm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속쌍꺼풀이 되는 라인, 조금 그거보다 존재감이 있는 라인, 평균적인 라인. 그래서 한 두어 가지 정도의 라인 높이를 일단 가운데 라인에서 정하고, 거울을 보면서 좀 정하는 거예요. 지금 느낌 어떻냐, 그걸 잘 재현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세게 이제 누르거나 너무 약하게 누르면 그 오차가 생기거나 왜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예상되는 느낌이랑 제일 유사한 느낌으로 보여드리고, 눈을 너무 힘을 주시고 계시면 힘을 좀 빼서 봐달라,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라인 느낌이 과하냐 자연스럽냐 괜찮냐 해서 예상을 하는 거죠. 이분이 과연 어느 정도 라인에 대만족을 하실까. 그래서 그 라인 높이를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앞부분이랑 연결되는 인아웃 라인으로 보통은 빠지게 되는데, 약간 세미 아웃 라인으로 가거나 아예 아웃 라인으로 가거나가 한다면 트임이랑 연계를 시켜서 그런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두껍지 않고, 눈뜨는 힘도 이 정도만 사진으로만 봐도 심한 안검하수는 아니에요. 근데 약간의 눈매 교정으로 교정을 살짝 해줄 정도는 되고, 윗트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윗트임이라는 거, 이제 이 몽고주름이 덮여져 있는 걸 라인 앞쪽의 노출도를 위해서 살짝만 몽고주름을 줄여서 트임을 해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수술하고 2주째 됐을 때 화장을 조금 하셨어요. 조금 화장을 하셨고, 2주차에 이 정도 쌍꺼풀 라인,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건 쌍꺼풀 멀쩡하게 잘 있는지, 당연히 풀리면 안 되겠죠. 풀리면 안 되게 잘 있는지랑 대략적인 대칭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인 대칭 2주째 이 정도면 오케이, 괜찮다. 약간의 비대칭은 있지만 6개월 지나면서 그 정도 비대칭은 맞춰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동자 크기 정도, 특별히 눌려 보이거나 이런 거 없고, 트임 정도도 적당히 라인이 앞부분까지 보이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께의 대략적인 느낌을 제가 보게 되는 거고, 2주차 때 언제 어떤 느낌을 보느냐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래, 오케이, 좋습니다, 집에 가세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눈을 감았을 때도 조금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눈을 감았을 때 자연유착 수술을 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실 있는 쪽에 다래끼가 생기는 분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기진 않았는지 보고, 눈매 교정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진 않은지, 좀 땡기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지, 2주차 때는 약간 있어도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5개월 차, 5개월 차에 아까 뭔가 여기가 찝히고 조금 센 느낌 같은 게 많이 좋아졌죠. 대략적인 회복이 된 상태고,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상태가 되는 거죠. 10개월 정도가 되면은 사진이 약간 흐리게 찍히긴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는 상태의 인아웃 라인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수술 전이랑 뭐가 달라졌냐, 눈 자체가 훨씬 작아 보이고 훨씬 더 두툼해 보이죠. 지방을 막 매시브하게 제거하진 않았어요. 근데 라인만 어느 정도 조정함으로써 이렇게 위쪽에 두툼한 느낌이 많이 좋아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눈매 교정의 약간의 효과로 눈동자 또렷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거고, 반대쪽 눈도 봐보면
눈의 앞머리도 윗트임 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인 살짝 보이고 아래쪽 살짝 희미해지는 정도, 그 다음에 라인이 요 정도로 존재감이 사는 정도, 그리고 이 두툼했던 느낌들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비율이 회복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유착 수술로 첫 수술인 경우에 이런 정도로 수술하면은 뭐 환자분은 당연히 대만족을 하셨고, 근데 환자분이 원하는 거에 따라 다르게 하긴 해야죠. 이거보다 좀 얇게 원하면 그렇게 하고, 이거보다 조금 더 화려하게 조금 강한 느낌으로, 강한 언니 스타일로 하고 싶으면 조금 더 라인 높이나 라인의 존재감을 더 살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이 정도 결과가 나오면 저는 만족을 하게 됩니다. 워낙 성형 정보가 많다 보니 저도 이제 재수술 위주의 성형 정보들을 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런 첫 수술 자연유착으로 가장 단순하게 했을 때의 중요성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라는 게 그냥 한쪽만 딱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양쪽의 밸런스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분 수술 전에 왔을 때 약간의 눈동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눈알이 약간 아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약간은 반영을 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1mm 이상의 차이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걸 아예 무지한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똑같이 7mm 해도 사람이란 게 실수를 하다 보면 어느 쪽은 7.01mm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른쪽이 살짝 두꺼우면 그 차이가 단순히 조금 두껍게 했는데 더 두꺼워 보이게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약한 눈, 센 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그런 양쪽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잡는 노력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사이 밸런스가 확 깨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1차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쁜 눈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드는 것도 막 기계적으로 찍어내듯이 되는 건 아니고, 눈의 특성이나 구조에 따라서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하성형외과의 전희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